KBS 1라디오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권에서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이 노동법 관련된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연계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이번 정기국회 때 하자는 건지 아니면 또 공정경제 3법 이것과 연계를 하자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TF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입니다. 이미자 의원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휴일이라 그 국감 일정은 따로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하루라도 좀 쉬고 가시는 거네요, 그죠? 모시죠. 못 쉬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쉬는 줄 알고. 휴일이라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정당의 핵 인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핵 인싸. 못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게 뭐 중심이다, 항상. 네.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이미자 의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요? 옆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그 이미자 의원을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핵인싸야. 맞습니까? 아유, 가찬이십니다. 예. 자, 오늘 이미자 의원에게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좀 찬찬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이건 뭐 여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야당은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노동개혁, 노동법 개정 뭐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꺼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계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당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자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예, 저도 노동개혁에 관련돼서 TF팀 꾸리라는 영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국감 시즌이잖아요. 네. 그 국감 끝나고 나면 이제 입법 시즌이 되는데 그때 TF팀 완전 구성해서 나갈 건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이제 뭐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십니다만은 저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그럽니다. 기업규제 3법 어쨌든 대기업들의 어떤 행포를 막게 한 법이니까요. 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작년 동월 대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또 6월 이후에 고공승진하고 있고 청년의 경우는 또 좀 심각합니다. 6월 이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구직 다닌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청년들의 그 노동시장 진입도 굉장히 높고 이러니까 노동시장 장애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경제 민주화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 항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부분을 더 이상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노동계보다는 재계에서 경영계에서 불만을 많이 표현할 줄 알았는데 노동계에서 상당히 많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OECD 발표를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고 관행 순위, 임금 유연성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해고 같은 것들을 좀 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임금을 더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와 이후가 상당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이 완전히 가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에서 저는 그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노동개혁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해고 제도의 유연화라든가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 그건 과거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산업 4.0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노동은 1.0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산업 4.0에 상응하는 노동개혁 4.0이 지금 뭐 꼭 필요한 시기가 됐고 이와 관련돼서 사회보장 4.0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게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한 개만 더 여쭤보면은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 관련된 얘기를 꺼내니까 재계에서는 또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 이 그 공정경제 3법, 뭐 기획규제 3법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나오니까 재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이 노동 얘기를 꺼내면서 뭐 재계라든가 보수 진영 달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런 어떤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뭐 우리 김정인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건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그런 건 개의치 않는 분이고 예. 제가 이제 쭉 그분을 뭐 가까이서 뵙지는 않았지만은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예. 우리가 정강 정책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게 되면은 약자와의 동행이 돼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많이 나가 있죠. 네. 그래서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연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 공정경제 3법 이게 이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이게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이 노동 얘기를 붙여버리면은 논의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연계를 해버리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 당에서 지금 노동계획 TF팀은 예. 뭐 저는 이제 내정돼 있지만 네. TF팀이 아직 완전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네. 거기에는 노동계도 들어오고 경영계도 들어올 텐데 예. 어떤 법들이 이렇게 나올지 뭐 재정법이라든가 개정법이 어떤 게 나올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부분 가지고 연기한다는 건 좀 그렇고 또 그걸 가지고 발끈해가지고 이낙연 당 대표께서는 또 예. 선을 확 긋고 아직은 너무 이르다.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계를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경영계 쪽에서 이제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노동법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사의 균형을 잡는 법을 우선 갈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갈 거냐, 이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노사의 균형을 잡는 법을 먼저 내놓을 것 같으면은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선을 긋는 걸 테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먼저 나올 경우는 이거 연기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게 막 뒤섞여 있으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건데, 그죠? 우리는 이제 TF팀이 발족되면은 사실은 이제 2020년도 전에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에서는 민부론이라고 만들어놓은 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고 이런 분들이 좀 그동안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제 뭐 노동 4.0 뭐 사회보장 4.0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 무엇이 핵심인가 4.0으로 가려면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 핵심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단은 4.0 노동계획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외부 충격에도 이 경제라든가 노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좀 제고해야 되는 유연화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이 다음에 미래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문화라든가 인식을 좀 반영하는 것, 좀 개인주의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AI, 은택 같은 이런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디지털화 이런 세 개의 필수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체계 유연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끈 하시는데 이미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하는 삶,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의 어떤 문화와 인식을 반영해서 네. 노동 제도의 개인 결정권을 갖다 좀 확대시키고, 네.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을 또 구축시키면서 직업 훈련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현진화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을 크게 세 골자로는 지금 제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임금이나 이런 부분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 법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고 네. 집단적 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네. 우선 이제 집단적 법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노조 체계가 네. 산별 노조보다는 계별 노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계별 노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별 노조 내에서는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산별 노조 체제로 가서 예. 스웨덴 식으로 연대 임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물론 그게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노동개혁의 방향이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일까를 이제 보다가 이제 네. 힌트를 김장민 위원장이 과거에 썼던 저서들을 많이 보고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독일의 하르츠 개혁,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있었던 슈레더 총리 때 그 얘기를 많이 꺼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이 하르츠 개혁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점 같은 경우에 하르츠 개혁 이후에 빈곤 노동층이 증가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노동 유연화, 뭐 파견직이 늘어나고 기간제가 늘어나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네. 그다음에 이제 보완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받아들여서 네. 그걸 이제 보완했는데 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과 완벽한 계획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우선 먼저 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끊임없이 보호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업의 경영 혁신이다, 네. 뭐 또 IMF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DJ 정권 때는 파견법을 만들었고 예. 노무현 정권 때는 기간제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법이 네.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양산시키고 또 거기서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네. 우선 먼저 완벽한 법은 없고 또 독일은 독일의 어떤 문화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것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 시급한 게 뭘까?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기의 문제를 많이들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이 노동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이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너무 가혹하다 지금 상황이 노동 개혁을 꺼내기에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당이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고 네. 새 정강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국민과 함께하고 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 노동 유연성 하면 시온핵으로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미 과거의 프레임이다. 지금 현재는 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이 중간 지역의 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자영업에 기반한 노동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도 어떤 유연성으로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법률에 의한 최저 기준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네. 집단적 노사 자체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게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별적 자유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유연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네. 자기 결정권을 좀 강화시켜 줘가지고 네. 내가 정하는 삶을 좀 강화시켜 줌으로 해서 좀 보호해 나가자.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겠다,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은 묶어둬라,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이미 과거의 프레임이다.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근데 지금 노동 개혁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뭐 ILO 협약 비준이라든가, 그죠? 네. 뭐 네.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은 뭐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법 개정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ILO 협약 비준 관련된 어제 국감장에 네. 이화여대 대학 이승욱 교수가 나와갖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제재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지만은 네.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늦췄을 때는 네.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것도 상당히 좀 나쁜 이미지가 남겠죠. 네. 또 그에 의해서 또 무역 제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압박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저도 그건 동의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노사정 모두가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협의를 했었는데 네. 타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안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입법 발의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이제 이 국감 끝나고 나면 네. 우리 TF팀이 꾸려지잖아요. 예. 여기 노사가 모두 다 들어올 건데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ILO 협약은 이 국내법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내법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외통위는 비준, 한노위는 법 개정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네. 노사가 다시 한번 앉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타협점을 찾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우리가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예. 우리가 또 국가 이미지 실축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입장으로 예,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요.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사실 노동운동 오래 하셨고 노동계 출신 아니십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바꿔야 된다는 건 뭐 방향은 다르지만 뭐 여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미자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꼭 바꿔야 될 지점은 뭔지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예, 뭐 이건 여야가 다 하는 얘기들이고 국민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노동시장이 이중구조가 너무 고착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다양한 고용 형태와 다양한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네. 즉 중간지대에 계시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기반을 한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법이 지금 없어요. 네.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법은 뭐 좀 별개지만은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 네. 법이 all or nothing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호하고 또 집단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어떤 집단적 권리를 좀 네. 쟁취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좀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배곡 청취자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부터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예. 동감하는데 그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서 동일노동이라는 게 참 개념이 예.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휴일에 일하시지만은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TF위원장 임의자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